반갑습니다. 유승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요. 차 안에 대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해서 좋은 정보 같은 거, 딜러들이 알고 있는 좋은 정보 같은 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알다시피 엔카 제휴 딜러입니다. 근데 엔카 진단 매물들은 엔카에서 직접 광고를 올려주기 때문에 실매물 차량이 가까워요. 엔카 진단 차량이지만 엔카 딱지가 붙은 게 있고 엔카 진단 딱지가 안 붙은 게 있습니다. 엔카 진단 딱지 붙은 것들은 무사고로 판별이 돼서 엔카에서 엔카 진단 딱지를 붙여서 광고가 나가는 거고요. 엔카 진단이지만 진단 딱지가 안 붙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유사고기 때문에 사고 진단 보증을 안 해줍니다. 엔카에서 그 차이점이 있고요. 진단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차가 있나 없나, 허위 매물인가 미끼 매물인가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거의 한 전화 오시면 90% 정도? 9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허위 매물이 없기 때문에 허위 매물 없다고, 엔카 진단차는 다 실매물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허위 매물하고 미끼 매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고차는요, 중고차 딜러들이 장사꾼입니다.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대 큰 손해를 보고는 절대 안 팔아요. 솔직히 중고차 사업을 하다 보면 5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까지 절대 웬만하면 손해 절대 안 봐요. 왜냐, 시세보다 100만원만 싸도 나가기 때문에 그 마진폭이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싸고 좋은 매물은 절대 없어요. 딜러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옵션이 좋다거나 차 내용이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싸게 안 내놓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차 내용이 엄청 좋아요. 1인 신조의 최고의 조건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카이스토리 영원, 그 다음에 용도 이력 없고 성능을 받았을 때 누유 누수 없고, 그 다음에 교환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상품 가치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시세보다는 조금 더 받아요. 하지만 아무리 차가 좀 험하고 차 상태가 안 좋더라도 심하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까지 절대 시세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전손차 같은 경우에는 한 4, 500만원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들은 잘 없어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손님들 보시면 저한테 차가 왜 이렇게 비싸요? 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중고차 시세는 확실하게 이 차는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차다 무조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무조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시세가, 예를 들어서 아반떼 15년식 10만 킬로 스마트 등급 같은 경우에 사고가 없으면은 한 7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싸게 내놓으면 700만원, 비싸게 내놓으면 800만원입니다. 그런 차를 아무 이상도 없는데 4, 500만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손 이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좀 싸게 내놓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깨끗하다, 딜러들은 다 얘기하겠죠. 허위 매물 딜러들은 전화를 했을 때 차 좋다, 정말 좋다, 와서 한번 봐라, 아니면 계약금을 먼저 벌어라, 아니면 탁송 거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좋고 싼 거는 없다는 거 무조건 명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엔카 광고를 보실 때 허위 매물하고 미끼 매물을 보시는 방법이 시세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내용을 보시면 성능 점검 기록부라든지 보험 이력을 올리는 창이 있어요. 엔카 광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보입니다. 들어가시면 그게 비활성화가 있고 활성화가 있거든요. 딜러들은 광고를 올 때 그거를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활성화를 했다 하면
자기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도 없고 교환도 없어요. 그런데 보험 이력에는 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교환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푼다든지 뭐 차 수리를 했을 때, 외관 수리나 판내 수리를 했을 때 교환이 뜨는 겁니다. 도장을 해서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안 나와요. 점검 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철류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EQ900 같은 고가 세단 차량들이 외관이 끓겼다, 올도색을 한다, 3,400만원 자차 기록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교환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 무사고로 성능 점검 기록부는 올리되 보험 이력을 안 띄우게 됩니다. 물론 띄우는 딜러들도 있죠. 정직하니까 나는 뭐 이 차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하지만 완전 무사고인데 존손 이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보험 잔존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험 이력은 많이 나오지만 성능 기록부에는 안 나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손님들이 저한테 알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알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을 할 때 보험 이력하고 성능 기록부가 없으면 일단 거릅니다. 만약에 안 올라와 있더라도 저는 한 번 더 카이스토리로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해보고 가서 차량을 한 번 더 사고 이력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차량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진단사들이 다 체크를 해서 올려요. 근데 진단사도 사람이라서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는 기준이. 그래서 엔카 진단차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뭐 괜찮다고 저는 보는 게, 진단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단이 잘못 내려졌다면 엔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일단은 뭐 말이 옆으로 많이 새어 나갔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이 안 올라와 있는 차들은 일단 조금 2순위로 두고요. 그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 만약에 보험 이력이 있다 하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두 개 비교를 해보시고, 뭐 펜다 하나 교환이 됐다 그러면 약 40만원에서 한 80만원,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문짝 이런 게 들어갔다 이러면 한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이제 저희도 대조를 해볼 때 그렇게 가늠을 하는 거지, 뭐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 공업사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짝 한 개 교환을 했는데 공업사에서 과다 청구를 해서 뭐 실질적으로 7, 80만원 나오는데 과다 청구해서 100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금액은 카이스토리에 나와 있는 보험 이력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참고를 하시고, 차량을 뭐 고르실 때 처음에 광고를 보고 컨택을 하실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허위매물하고 미끼 딜러들은 차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 차 갔는데 없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절대 계약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차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약금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차가 보기 전에 차가 팔릴 것 같다, 이 차 같은 경우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계약금을 뭐 한 50만원, 100만원 걸어야 된다, 절대 선입금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금 거실 것 같으면 그 차 안 보고 사실 거면 그냥 돈을 완불을 해버리세요. 완불하고 차를 받으세요, 그냥. 근데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멀리 사셔서 그냥 저한테 믿고 맡기시고 사진하고 영상만 조금 보시고 저한테 그냥 바로 탁송거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런 분도 있으시면 저는 똑바로 봐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스는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분,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보시는 기준하고 딜러들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가면 손님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저희가 가서 보면 이거는 단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다음 손님 사가실 때 분명히 트집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희한테는 저희가 보는 기준에는 강가를 해야 되는 거고, 손님 기준에서는 이 정도 왜 강가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를 팔 때도 똑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손님들 볼 때는 돈을 1, 2천만 원씩 주면서 사는 차들인데, 사실적으로 새 차 같은 중고차는 정말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돌빵 이런 건 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손님들은 차를 사시는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꼼꼼하게 봐요. 차를 안 보시고 사면. 그리고 차를 안 보시고 사시려면 맨 처음에 뭐 솔직히 말해서 대구 밑으로는 허위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기도 쪽이야 뭐 솔직히 손님들도 아시다시피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허위 딜러들도 많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증하고 성능기록부 팩스를 보내달라 그러세요. 자기들이 들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내줄 겁니다. 왜? 차를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못 보내줄 거예요. 왜? 없는 차니까. 등록증하고 성능기록부가 어딨어요 그게. 일단 그거를 못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내준다 해놓고 딜러가 잠수를 타거나 하면은 9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허위 매물이에요. 제가 그런 손님들도 많이 봤는데, 뭐 계약금을 50만원 보내놓고 차를 안 보내주고 뭐 허위 매물이라 하잖아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허위 매물이면 경찰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뭐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귀걸이라고. 뭐 별 제가 볼 때 뭐 이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하시면 허위 매물하고 미끼 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완전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은 허위 매물하고 미끼 매물을 걸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거기서 허위 매물하고 미끼 매물 걸러냈다. 그 다음에 자,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차를 보러 갔어요. 차를 보는 방법은 일단은 손님들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외관 상태를 많이 확인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끓긴 게 있더라도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중고차는 뽑기 성공하신 거예요. 그 엔진 미션 보는 방법은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일단은 뭐 제일 첫 번째, 물론 외관은 봐야겠죠. 외관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고를 해주신다든지 뭐 말씀을 해주시겠죠. 자,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침수 유무부터 조금 확인해 보시고, 그냥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 리포트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리포트 올려보고 그 자리에서 확인 다 해보시고요. 물론 딜러 믿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도 딜러 나름이지 않겠어요? 뭐 믿으시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중고차는 중고다, 새 차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새 차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뽑기를 잘 하시면은 새 차만큼 뭐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다는 거. 뭐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 선별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뭐 손님들께서 확인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냥 무료로 차 제가 뭐 부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대신 가서 차도 봐드리고, 뭐 서류 같은 거든지 뭐 성능 기록부, 뭐 보험 이력 같은 거 제가 없는 거는 싹 조회를 해드릴 거고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이런 것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제가 그런 것 좀 걸러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엔진 미션 보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진짜 정말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요.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이제 뭐 자녀분 계신 분이시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뭐 저희 나라 분위기도 좀 그렇고 중고차 시장도 똑같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판 오빠들의 여승미 팀장이 있는 거고요. 많이 이때까지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